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마지막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쾌거 소식들 또 의미 있는 이야기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애써 봤는데 앞선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전달해 드릴 임영웅님의 이 쾌거 소식은요, 많은 분들에게 가슴을 설레게 하는 소식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잘 잡아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임영웅님을 응원하면서도 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 부당함에 대하여 대처를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니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더 트롯쇼 사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본방사수 대부분 안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부분만 소씨가 하나씩 먼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정말 왜 저렇게 SBS 측에서 임영웅님에 대해 저런 부당함에 가까울 정도의 행보를 보이는지 당최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도 많은 부분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저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이 방송사라는 건 결국 시청률에 좌지우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공정함을 외치는 방송 프로그램도 있어요. 하지만 이 더 트롯쇼라는 방송은 그런 공정함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가수들의 순위 발표를 하는 곳이잖아요. 심지어 트롯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야 하는데 임영웅님이 트롯 가수도 아니다라는 논하기 이전에 노래 자체가 이미 장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트롯곡을 많이 불러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임영웅님의 모든 노래를 트롯 장르로 치부를 해버린다면 이게 과연 전문 트롯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방 비난이 아니라 여기에 대하여 좀 재고해봐달라, 체크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한 건 분명히 정당하게 건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런던보이가 결국 오늘도 3월 다섯째 주 1위 후보곡에 오르면서 이렇게 결과가 진행이 됐는데요. 한번 살펴보니까 자, 우선 음원 점수와 시청자 선호도 점수에서는요. 와, 위험했습니다. 임영웅님이 사실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이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후보들 중에서 임영웅님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 음원 점수와 시청자 선호도 점수에서는 임영웅님이 압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방송 점수와 사전투표 점수 보니까 이 방송 점수에서 계속하여 뭔가 획득이 되는 것 같아요. 사전투표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아예 보이콧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트롯곡이 아닌데 트롯곡으로서 임영웅님의 노래를 이렇게 후보 순위에 올려놨으니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 방송 점수와 사전투표 점수에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 대다수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1000점이라는 점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방송 점수 부분인 것 같은데 임영웅님의 런던보이가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방송 점수가 있었길래 이렇게 1000점이 나온 건지 아니면 사전투표 점수에서 이것이 획득이 됐다면 과연 도대체 누가 아직도 임영웅님의 런던보이를 더 트롯쇼에서 1등 하게끔 사전투표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얼핏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왜냐하면 김호중, 송가인 씨는 3,700, 2,000점이니까 얼추 5,700점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임영웅님의 음원 점수와 시청자 선호도 점수만도 안 되는 부족한 점수예요. 근데 이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찬원님의 경우는 트롯곡이죠. 그래서 1등을 하든 1위 후보에 오르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이 1등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트롯곡으로 1등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걸 바라지 않죠. 지금 보니까 어떻죠? 딱 보니까 5,900점에 1000점이면 약 7,000점 정도 됩니다. 이찬원님의 점수를 보니 3,100에 3,800, 약 6,900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점수를 보면 임영웅님이 이거 2위했는데 런던보이 1등 하는 거 아니야?
처음 런던보이가 올라왔었던 날에는 모르는 분들이 실시간 투표를 하면서 1등을 해버리고 말았었죠. 하지만 역시나 실시간 투표에 많은 분들이 보이콧을 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9,000점이라는 점수로서 이찬원님이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시간 투표에 영웅시대 분들 거의 대다수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임영웅님은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게 참 웃긴 상황이에요. 다행히도 더트롯쇼 3월 5째 주에서도 1위 곡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거 가수가 1등 하기를 원해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고 팬활동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게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1등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이콧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1등 하기를 원해서 하는 활동들은 제가 듣고 봐왔지만 이제는 뭐 1등을 안 했으면 좋겠다. 자, 이러면서 지금 보이콧을 한다? 정말 황당무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더트롯쇼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발이라던가 아무런 책임조차 지고 있지 않다. 언제까지 이 심각 사태가 이어질지 개인적으로 저도 좀 많은 부분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쾌거 소식이 아닌 점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 안타깝긴 하고 어찌됐든 간에 임영웅님의 이런 더트롯쇼에서의 횡포 아닌 횡포 팬분들이 현명하게 잘 대처를 했었다. 그래서 임영웅님의 또 한 번의 이 위상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트롯쇼 측에서 빨리 좀 재고하고 파악하고 수정하고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아가서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I'm Hero The Final 싱어롱 상영회와 영시봉 상영회에 대한 이 팬들의 반응인데요. 재밌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싱어롱 상영회를 갈 거냐? 영시봉 상영회를 갈 거냐?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싱어롱 상영회와 영시봉 상영회가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이 두 상영회가 같은 날 개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팬분들이 나뉘는 거죠. 영시봉 상영회를 가려고 하는 분들 또는 싱어롱 상영회를 가려고 하는 분들 이렇게 양쪽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겁니다. 댓글들 한번 쭉 읽어드리면 영시봉을 다녀오긴 했지만 내적 갈등이 심각하다. 왜냐하면 싱어롱 상영회도 다녀왔거든. 자, 이게 둘 다 갔다 온 분들이 더 문제예요. 왜냐면 싱어롱 상영회만의 또 맛이 있고 영시봉 상영회만의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 이 싱어롱 상영회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응원봉 드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싱어롱 상영회에서는 다 같이 떼창하고 박수치고 외칠 수 있다라는 거. 영시봉 상영회는 싱어롱 상영회처럼 그러한 것들은 불가능하지만 이 중앙지역 시스템에 의해서 영시봉의 컬러가 화려하고 다채롭게 변화하면서 이 영화 스크린에서 나오는 임영웅님의 콘서트 현장에 있는 그런 생동감이 또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두 개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두 개를 다 보고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민이 되죠? 둘 다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댓글들 반응을 보니까 갔다 온 분들의 내적 갈등이 심하다. 의외로 둘 다 못 가신 분들은 이 영시봉 상영회를 많이 간다고 해요. 특히나 콘서트 자체를 못 가셨던 분들은 이 영시봉 상영회에 더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콘서트 현장에서 생동감이 느껴지지만 아무래도 영시봉을 들고 같이 흔들며 스크린에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이 응원봉 색깔과 같이 연동이 되면서 실시간으로 콘서트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이 장점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반대로 또 싱어롱 상영회 같은 경우는 영시봉 상영회와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다녀왔다면 이번에야말로 나 콘서트 현장에서 하지 못했던 떼창 또는 목이 터져라 임영웅 사랑해! 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만끽하기 위해서 영시봉 상영회보다는 싱어롱 상영회에 참석하려고 한다.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그리고 쭉 읽어보니까
아무래도 영시봉에서의 이 중앙지역 시스템이 콘서트 느낌이 더 확실히 난다. 근데 문제는 싱어롱 상영회처럼 노래도 부를 수 있고 특히나 이 핀 버튼, 핸드폰 뒤에 부착하는 이 핀 버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걸 또 받으러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걸로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앙지역 시스템 때문에 영시봉을 가고 싶으신 분들도 싱어롱 상영회에서 떼창을 하고 이런 스페셜 핀 버튼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천사님들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싱어롱 상영회를 갈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영시봉 상영회를 도전할 겁니다. 바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남겨주시면요. 그것들이 결국 잘 합쳐져서 예매하는 분들에게 다 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이런 임영웅님의 인기 파워가 결국 영화관에서도 드러났고, 제가 아까 앞선 영상에서 2집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것들이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임영웅님에 관련된 쾌거 소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임영웅과 강다니엘 벚꽃축제 함께 보러 가고 싶은 남자 스타는, 자,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임영웅님의 이 투표 결과를 쭉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항상 압도적 1등을 할 수 있는 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임영웅님과 강다니엘 군이 벚꽃축제를 함께 보러 가고 싶은 남자 스타, 이 투표 경쟁에 올랐어요. 사실 이 강다니엘 씨 같은 경우는 임영웅님과 더불어서 참 많은 경쟁을 했었기도 하고, 또 이때 보면은 베스트 페이스 스타 1위에 선정됐던 강다니엘 씨가 임영웅님과 함께 이렇게 또 사진을 찍었던 이 모습이 공개됐던 것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당시 때 이제 이 강다니엘 씨가 이렇게 임영웅님의 소나트를 봤던 게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벌써 2020년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의 이야기예요. 벌써 3년의 시간이 훌쩍 흘렀고, 3년 전이라고 한다면 얼마 전에 지난 임영웅님의 미스터트롯 진 등극 3주년이 떠오르는 것처럼 임영웅님이 미스터트롯 때부터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을 시기입니다. 자, 근데 이 강다니엘 씨가 오랜만에 소환이 되어서 임영웅님과 함께 투표 경쟁을 하고 있다. 자, 벚꽃축제 누구랑 보러 가고 싶으신가요? 너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었죠? 당연히 영웅시대 분들은 임영웅님을 선택할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또 다른 기사가 올라왔어요. MBC 연예 이 뉴스 페이지에 올라온 것인데, 송하예라는 여자 가수가 뭐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 이 카야엔터라는 소속사가 여러 장르의 이 히트곡 메이커들, 다양한 프로듀서가 모여있는 회사로서 이곳에 가수 임영웅님을 비롯한 많은 가수들의 이 음악 작업을 함께 해온 프로듀서들이 이 소속사 안에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특한 건 뭐 여러 아이돌들 또는 여성 솔로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협업한 그런 프로듀서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임영웅님의 이름이 콕 집어져서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관련 작업을 하고 나면요, 그것이 굉장한 이 포트폴리오 이력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남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위상들이 다방면에서 지금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단적인 예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다른 가수 이야기를 할 때도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꼭 중요한 사안으로 함께 거론이 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사실 좀 우리가 영향력을 많이 알아보고도 남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와중에
또 다른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 내용이죠. 콘서트 영화는 특수관에서 보아야 한다. 임영웅 I'm Hero 더 파이널이 입증한 영화 소비 트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콘서트 영화는 특수관에서 해야 한다. 자, 쭉 읽어보니까 지금껏 이 임영웅님의 이 I'm Hero 더 파이널 전체 수익을 계산을 해봤는데 일반 디지털관으로 본 이 스크린 숫자와 상영 횟수 그리고 이것을 다 합산했을 때 누적 매출액과 누적 관객 수를 비교를 해봤는데 스크린X가 위에 있는 일반 상영관에 비해서 누적 매출액도 2배 이상이고요. 누적 관객 수도 2배 이상입니다. 놀라운 결과죠? 그래서 거의 뭐 60-70%에 육박하는 매출액과 관객 수를 모집할 수 있었던 건 일반 상영관이 아니라 바로 스크린X 상영관이었다. 이 얘기가 이렇게 도표로서 뉴스 기사에 실려 있는 겁니다. 쭉 읽어보니 내용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를 담은 영화 I'm Hero 더 파이널이 일반 디지털 2D보다 스크린X에서 압도적인 매출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가수의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는 현장감이 뛰어난 특수 컨텐츠가 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눈여겨볼 것은 이 스크린X 버전의 이 극장 상영관이 38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같은 기간 동안 일반 상영관에서 임영웅님의 I'm Hero 더 파이널이 걸려 있었던 건 무려 5배가 넘는다. 쉽게 말해서 5배가 넘는 스크린 상영관을 확보했음에도 실질적인 누적 매출액과 누적 관객 수는 5배 이하로 적었던 스크린X 특수관 상영관의 실적이 훨씬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m Hero 더 파이널의 스크린X관은 누적 매출액만 38억 9천만 뷰, 점유율이 무려 69.9%다. 이에 비해 2D 관 누적 매출액은 16억 2천만 뷰, 2천만 원, 점유율은 30%. 그러니까 거의 뭐 2배 이상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시봉 상영회와 싱어롱 상영회에서 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민하시는 팬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으로는 내가 당연히 즐거운데 임영웅님의 모습을 더욱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스크린X 이 상영관에서도 영시봉 상영회냐 싱어롱 상영회냐 나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실 우리 소천사님들의 의견이 같은 영웅시대 분들에게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섬 넘는 PD들 권지영 PD 음악으로 확장하는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각종 컨텐츠들이 쏟아지면서 TV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재미가 선사되고 있다. 바로 유튜브 얘기죠. 그래서 KBS에 입사하여서 불후의 명곡 등 여러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이 권재영 PD가 바로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개설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구설수 채널에서 이 권 PD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컨텐츠인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임영웅님과 김호중 씨의 미담을 함께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비교를 위함이 아니라 미담 전달이 목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영웅님의 KBS 단독샷 콘서트 때부터 김호중 씨의 콘서트 무대 연출까지 맡았었던 그 경험을 살려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반응이 너무 좋았다. 내 프로그램을 다른 유튜버가 방송도 했고 그러다 보니 내가 직접 유튜브를 해보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뭐 저와 같은 채널들이겠죠. 그러면서 비하인드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냈는데 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해주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하여 방향성을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커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임영웅님과 김호중 씨 이야기만이 아니라 불후의 명곡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 앞으로는 공연, 음악, 드라마까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이며 활발하게 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권재영 PD가 임영웅님과 김호중 씨를 함께 다뤘다라는 거. 근데 그 이유가 미담을 공개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뭐 상당한 숫자의 팬분들이 그냥 이 권재영 PD의 유튜브 채널은 무언가 잘못됐다. 김호중과 임영웅을 비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뭐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이 영상을 꼭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덕질을 할 때도 자신만의 가치관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 가치관에 맞춰서 이러한 컨텐츠를 소비할지 말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영상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이 피디님도 김호중 씨와 임영웅님 이야기를 함께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조회수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영상들이 뭐 서로 팬덤 간의 불화를 조장한다, 분쟁 조장을 한다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제가 최근부터 전달드렸던 임영웅님에 관련된 가짜뉴스 채널들입니다. 자, 이런 가짜뉴스 채널들을 직접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을 텐데 그 영상들이 결국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 권재영 PD님이 김호중 씨와 비교한 영상에 대한 루머라던가 거기에 의해서 파생된 피해라고 하기에는요. 이 가짜뉴스들에서 입혀지는 피해가 더욱더 막심하고 심각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좀 제도적인 조치가 나와야 좋지 않을까.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뭐 2집 앨범, 앞으로의 신규 광고 이야기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요번 마지막 I'm Hero The Final 영화 상영이 언제쯤 종료가 되어서 이렇게 상영관에서 내려올지 등등 많은 관심과 걱정과 흥분이 겹치고 있는 매일매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전달드렸던 내용을 쭉 보셨던 분들은 이 흐름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아티스트 임영웅이 정말 대세 중에 대세구나. 다양한 형태로 이 방송가와 여러 가지 단체에서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구나. 이것이 아마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방탄소년단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방시혁 대표의 깜놀 발언들까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씩 시청하시기 추천드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이 제가 오늘 아침에 전달해드렸던 이 조용수 작곡가와의 2집 앨범에 대한 이야기 연결고리 점들까지 아마 뭐가 됐건 여기에 관련된 결과가요 조만간 드러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몰라요. 이 신정원 대표님과 임영웅님의 이 생각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깜짝 놀랄 계획을 조만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용수 작곡가와 2집 앨범 이야기를 했든 아니면 조용수 작곡가님이 나오는 모습을 임영웅님의 영웅본색 같은 유튜브 영상으로 촬영을 했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깜빡깜빡 잊을만 할 때쯤이면 임영웅님의 컨텐츠들이 올라오고요. 임영웅님의 컨텐츠와 소시아 같은 채널들의 소식을 듣다 보면은 결국 임영웅님의 신규 앨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요 뒷영상에 그러니까 앞선 영상이죠. 앞선 영상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시면 그거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결국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은 이제 임박해져 가고 있다.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영화 상영 종료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그 전에 방탄소년단의 34만 관객 돌파
뭐 이때까지 20만 관객, 뭐 수많은 수십만 명의 팬들이 오고 갔지만 가장 거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33만에서 34만의 이 관객 동원수를 임영님이 새로운 기록으로 갈아치우게 된다면 이것 또한 전무후무한 이 방시혁 대표가 역시 임영웅 못 이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각인시켜줄 수 있는 굉장한 쾌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소식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전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미 투표활동, 나아가선 저희 어머님의 채널이죠. 수호맘님 채널에 가셔서 또 못 보신 영상들, 보셨던 영상들이라면 댓글 응원이라도 한 번씩 또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을요, 내일 아침에도 쉬지 않고 팩트를 담아서 전달 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나아가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저희 어머님의 소맘 채널도 만관부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의 줄임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만관부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영상 여기에서 마치고 아침 영상에서 우리 금방 만날 거예요.